대종경 제3 수행품 31장, 대종경 제3 수행품 31장 공부하겠습니다. 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많은 남녀 학인들을 지내본 가운데 남자들은 대체로 너그러우나 허한 듯하여 견실성이 없는 것이 병이 되고 여자들은 대체로 주밀하나 고정하여 용납성 없는 것이 병이 되므로 사람이 원만한 인품을 이루려 하면 남자는 너그러운 가운데 내심이 견고하고 진실되기에 주로 노력하고 여자는 주밀한 가운데 내심이 원만하고 관대하기에 주로 노력하여야 되리라. 요 본문 저 예전에 읽었을 때 너무 와닿았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것 같아, 많이. 근데 이걸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잘못 이해하면은, 요즘에 그 남자하고 여자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지. 사람마다 다른 거지. 어떻게 남자, 여자로 구분하나. 시대에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글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지.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잖아요. 네.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서 제가 이 경험해 본 바로는 가까이서 경험해 본 바로 특히 또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네,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낼 때는 저도 이제 잘 모르지. 표면적으로만 아니까. 근데 확실히 제가 볼 때는 대종사님의 이 말씀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 실제로 그런 것 같아. 우리 딸하고 아들만 봐도 그래.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해법이 너무 마음에 들어. 대종사님의 이 해법이. 봐보세요. 한쪽은 원래 그 강한 쪽 있잖아요. 너그러운 건 좋은 거잖아. 근데 허한 듯 견실성이 없는 건 부족한 거니까 대종사께서는 내심이 견고하고 진실되게 노력하라 해서 부족한 걸 메꿔줬어. 그러니까 잘한 건 냅두고 부족한 걸 메꿔줘. 여자들에 대해서는 줌이라고 고정한 것은 좋게 보신 거예요. 그런데 용납성 없는 것은 병이 되니까 줌이란 가운데 내심이 원만하고 관대하게 노력해라. 이러면서 그 반대의 그 뿔을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난 이 해법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요. 사람은, 사람은 항상 인과보응의 세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버리게 되더라고. 항상 보면. 꼭 이쪽 성격의 사람은 요걸 놓치고 저쪽 성격에 있는 사람은 이걸 놓치더라고. 그러니까 인과의 세계에서 원만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쪽의 강점을 가졌을 때 이쪽을 보완하고 이쪽을 강점을 가졌을 때 이쪽을 보완해야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면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급한 성격이 있어. 그러면 급한 성격이면은 내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너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 문제야. 그러면 자기가 가진 급한 성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 자기가. 아니야.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는 급한 성격이 안 좋지만 어떠한 성격에서는 급한 성격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느긋해. 야, 느긋한 걸 좋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느긋한 걸 안 좋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려가지고 느긋한 건 안 좋다고 생각을 해. 또는 느긋한 게 좋다고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거기에 고착돼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그 느긋한 성격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내버리면 그럼 문제 생긴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개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야. 이로운 것도 아니고 해로운 것도 아니야. 다만 자기가 가진 그것에 끌려다닌다는 게 문제지. 그것으로부터 자제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야. 예를 들면 내가 좀 급해도 이때는 좀 느긋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평소에 급해. 근데 이 상황에서는 내가 급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그때는 느긋할 수 있으면 돼. 다룰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평소에 느긋한데 이때는 급해야 돼. 급하게 이걸 해야 될 상황에. 그러면 그때는 급해야 돼.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어떤 것도
이것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구분해서 결정 내리면 안 돼요. 그것이 안 다루어지는 것이 문제인 거지. 다루어지지 않는 것.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개성과 수많은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다룰 수 없어서 문제죠. 다룰 수 없어서. 그러니까 인과의 세계는 항상 한쪽을 취하고 한쪽을 버리게 되어 있는데 원만성을 가지려면 역시 이론상의 자리에 근원해야 돼요. 이론상의 자리를 근원을 하게 되면은 드러나는 모든 나의 개성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나의 개성을 환히 알고 나의 개성에 끌려다니지 않게 될 때 이것을 갖다가 한쪽으로 안 좋은 것이니 좋은 것이니 일방적으로 규정할 필요도 없고 또 필요에 따라서 나의 성격을 있는 그대로 발현해서 쓸 때는 쓰고 또는 그렇지 않을 때는 자제할 때는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의 세계를 바르게 운행하기 위해서 인과의 세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생불멸한 인과로부터 자유한 본래 그렇지 않았던 우리의 자성 자리에 대해서 더 근본을 앞세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거예요. 현상에 예를 들면 현상을 항상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현상은 막 끌려 나와 버려요. 예를 들면 선이냐 악이냐 이롭냐 해롭냐 막 그걸로 끌려 나와 버려요. 그런데 항상 그거보다가 먼저 있었던 게 있어요. 항상 그거보다 먼저 있었던 거. 생각보다 먼저 있었던 거. 경험보다 먼저 있었던 거. 판단보다 먼저 있었던 거. 근데 그 먼저 있었던 걸 항상 놓쳐버려요. 원래 먼저 있었던 거, 먼저 있어야만 할 거, 그거 놓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경험보다 먼저 있는 거. 여러분, 업장보다도 앞에 있었던 게 뭐예요? 수많은 우리의 업장보다도 먼저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청정환이고. 그러니까 항상 앞에 있었던 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첫 번째 문제를. 첫 번째 관문을 놓쳐버리고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밖을 딱 내다보면은, 우리는 딱 밖을 딱 내다보는 순간에, 집안에서 밖을 딱 내다보는 순간에,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사람을 봐요. 그런데, 딱 내다볼 때 유리창이 앞에 있었다는 건 안 봐. 항상 유리가 앞에 있거든. 우리는요, 항상 청정한 자리가 먼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경험을 해도, 어떠한 판단을 하고, 어떠한 감정을 해도 청정한 자리가 앞에 있어요. 그것만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세요, 항상. 그걸 놓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것만 되면 돼요. 그래서, 대종사께서 이제 당신의 경험에 보시기에 수많은 제자들이 거쳐가는데, 남자들은 대체로 너그러우나 허한 듯 견실성이 없는 것이 병이고, 여자들은 대체로 주밀하나 고정하여 용납성이 없는 것이 병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한번 돌아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런 거 아닌가? 내가 그런 거 아닌가? 네. 내가 병이 될 만한 내 마음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인식하고 살면 돼요. 인식하고. 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나올 때, 그것이 인식된 상태로 그런 마음을 낼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거로부터 자유를 얻을 거고, 내가 인식되지 않은 상태로 버릇처럼 습관처럼 계속 그렇게 산다면 그 문제는 해결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하냐 못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식하면 계속 인식하면 청정한 이 자리에서 계속 그 자리를 드러내면 그러면은 그 문제는 점점점 다루어질 거예요. 다루어지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버리는 방식으로는 안 돼요. 못 버려요.
사람들이 공부하면은 하나를 없애버리고 버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인과의 세계에서는 버리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어떤 것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내가 상처받은 일이 있었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난 지금도 그게 트라우마야. 그래서 이걸 없애버리고 싶어, 버려버리고 싶어. 그러면 뭐 어떻게 뭐 치매라도 걸려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못 버려요. 다만 다룰 수 있냐 없냐가 있지. 내가 커지잖아. 이해도 넓어지고 마음도 힘이 생기면 그때 그 문제가 문득 나에게 떠오른다고 해도 거기에 끌려가거나 그걸로 인해서 내 상황과 내 판단이 잘못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룰 수 있게 된 거야. 다룰 수 있게 되면은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다룰 수 있는 힘을 키워서 내 지난 트라우마도 극복하는 거지 기억을 없애서 극복할 거예요? 뇌수술을 받아야지 뭐 그렇게 하려면 뇌수술을 극복 못해요. 인과보응의 세계는 절대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지음은 지은대로 그대로 남아있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과보응의 세계는 악업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선업의 문제를 쌓아서 선업이 커짐으로써 악업의 영향력으로부터 강한 내성을 키운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다룰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과의 세계는 반드시 선업을 키워서 또는 열반과 해탈을 통해서 다루는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변성을 해도 내가 지난 과거의 트라우마나 업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 해결되지 않아요.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는 벗어나려고 하는 그 생각이 도리어 망념이에요. 내려놔야지, 벗어나야지 하면서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절대 못 벗어나. 벗어나야지, 내려놔야지, 없애야 되는데, 안 놔야 되는데, 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 세력을. 근데 마음에 힘이 생기면 그 생각이 문득 일어날 때 아무렇지도 않게 툭 끊어버려요. 현실로 쏙 돌아와. 밥 먹다가 생각났다? 다시 툭 내려놓고 밥 먹어요. 이야기하다가 떠올랐다? 툭 내려놓고 이야기해요. 그게 그렇게 되면 다룰 수 있게 된 거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또 일어나네, 또 일어나네. 그러면서 또 붙잡잖아. 상처 해결하는 방법? 간단해. 생각보다 간단해. 그 생각을 안 해야 돼.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다. 극복됐으면 좋겠다. 해결됐으면 좋겠다.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붙잡는 짓이야. 아야, 하물며 깨달음의 문 중에서는, 아우, 깨달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마장이라고 얘기하잖아. 무슨 공이네, 무슨 뭐 무네, 나는 공짜리를 알았네. 그 생각을 내는 게 마장이라고. 그 생각을 내니까 공에서 멀어진다는 거 아니야. 그것도 똑같아, 인과의 세계도. 그러니까, 인과는 다룰 수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의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을 거 아니야. 트라우마나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들로 고통스러운 분들. 다룰 수 있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저 얘기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내 인생을 좀먹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난 단도직입적으로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안 없어진다. 없애려고 생각하지도 마라. 그냥 안고 살 생각을 해라. 왜 그게 없어질 거라고 그거 없어지지 않을 문제를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자체가 망념이다. 그러지 말고 깨달아라. 깨달아서 넘어가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공부해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예, 공부해보시면은 확실하게, 아, 내가 견성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안에 견성의 자리에 내가 견성 자리를 딱 챙기게 되면은, 뭐 있어요? 흔적도 없잖아요. 흔적도 없다고. 그 힘으로 넘어가는 거지. 무슨 큰다고 해서 그 기억이 사라진 거예요? 일부러 불러내 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일부러. 그때 그 생각도 해보고.
그 생각 그대로 다 있어. 하나도 안 없어져. 그래도 괴롭지 않아. 네,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의 문제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대동사께서 수행품에서 이제 이야기, 수행품 31장에서 대동사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긍정적인 면은 그대로 또 키워가도록 하고, 부정적인 면은 자기 스스로 자각하고 인식해서 그걸 정리하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제가 여기다 사족 하나 더 붙이자면, 그걸 그렇게 하려면 불생불멸한 자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다시 말해서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그러고 나서 내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나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집착하지 않고, 부정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집착하지 않아서 양변을 여의는 힘으로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릴 수 있으면 그러면 해결할 수 있다. 네, 제가 사족을 좀 더 붙여봅니다. 네, 수행품 31장의 법문은 이 정도로 좀 대충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즉 돈오 사비돈제. 그러니까 이치는 뭘로 깨쳐요? 이치는 뭘로 깨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 원불교로 따지면 불생불멸한 자리는 문득 알아요. 이제 그걸 이치라고 하니까. 사비돈제, 12이해의 문제, 인과의 세계는 그것은 한 방에 없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또 우리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번뇌를 소멸한다, 번뇌를 없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제8 아래야 무명 업취까지 없앤다, 막 이런 말을 해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불생불멸한 자리가 드러나 있을 때는 문득 안 보여요. 왜냐면 불생불멸의 힘이 강하면, 그런데 경계를 닥치면은 요 안에 저장되어 있던 함장식 청정한 자리에서 그것이 뚫고 나와요. 뚫고 나와서 문득 보이게 돼요. 그러지 안 보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 자리가 강해서 다룰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가 강하면 얘를 다루는 거고, 이 필터가 너무 엉기성기해가지고 있으나마나 하면 얘가 그냥 완전히 뚫고 나오는 거고, 이 필터가 강하면은 얘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번뇌를 소멸한다, 번뇌가 없어졌다 이렇게 할 때는 번뇌가 없어진 게 아니라 번뇌가 다뤄진 거야. 그러니까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면 문득 번뇌가 없어져. 근데 한 번 없어진 번뇌는 영원히 없어지냐? 아니라고. 그러면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것이 또 일어나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 아, 없어진 게 아니었구나. 다만 지금 문득 숨어 있을 뿐이구나. 다음번에 또 올라오고, 다음번에 또 올라오고, 다음번에 또 올라오거든. 근데 청정한 자리로 다루게 되면은 얘가 청정한 자리가 이 자리가 오면 얘를 밀어낸다고 쓱? 어느 정도 사라지고 없어. 그러니까 없어졌다. 아니라고. 또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그걸 헷갈리면 안 돼요. 깨치면 번뇌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번뇌는 계속 올라와요. 계속 올라와. 다룰 수 있을 뿐이지. 계속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도노돈수를 막 이야기하면서 우리 뭐 제8 아뢰와 무명업장을 다 없애야 되고 어쩌고 이렇게 그래야지 그것이 도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친 견해예요. 그런 견해는. 예. 절대로 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업이 없어졌다고 하면 밥도 못 먹어요. 죽어야지.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요. 욕망이 없어져야지. 그렇게 따지면. 예. 그러니까 그러한 해석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고 너무 지나친 출세관적 해석이고, 예, 우리 원불교 입장에서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세계는 항상 공존하는 세계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한쪽을 없애는 관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이 인과보응의 세계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고 막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라고, 공존. 그래가지고 불생불멸한 자리가 인과보응의 세계를 다룰 수 있게 됐다. 이것이 뭐냐면 물질 문명인 인과보응의 세계는 다 물질 문명이죠. 생각도 이게 물질 문명이고 감정도 물질 문명이잖아요. 지식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대동사께서 미래시장을 전망할 때 물질 문명이 했을 때는 그것은 지식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 인간의 지식 문명.
이 지식 문명이 가장 대표적인데 지금은 이제 AI로 대표되고 있잖아요, 지금. AI. 네, 그것이 대표적으로 물질 문명이에요. AI 같은 게. 지식 문명의 종합체로 지금 탄생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을 갖다가 청정한 자리가 이것을 갖다가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이게 정신 문명으로 물질 문명을 선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인과의 세계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불생불멸한 세계에 훨씬 더 비중 있게 관심을 가져야만 이게 다룰 수 있게 된다고. 인과보응의 세계를. 근데 이 문제는 도학에서밖에 못해요. 아무리 AI가 발달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더 좋겠지. 예. 근데 저는 사람들이 그런 걸 걱정해. 뭐, 어, 저기 뭐야, 우리 밥그릇을 뺏을 수 있는 곳 있을 거예요. 뭐, 챗 GPT가 나와가지고 우리의 밥그릇을 뺏을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우리 밥그릇을 챗 GPT가 뺏어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히려 진짜 어느 누가 우리를 깨치게 하느냐, 어느 누가 우리의 정신 세계를 열어가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게 여러 가지냐, 안 가지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이 정신 문명에 대해서. 그냥 뭐, 지식 많이 쌓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냥 뭐 이런 것만 관심이 있지. 나는 그걸 통해서라도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의 그 청정한 이론상의 자리를 자각하길 바래요. 예. 누가 해주느냐, 뭐가 중요하겠어요? 인공지능이 해줘가지고 더 수월하게 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모르겠어. 중요한 건 불생불멸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리고 불생불멸은 인과보응의 세계를 없애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인과보응의 세계와 공존하면서 양 문명을 계속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동사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이 함께 병진되는 시대가 참문명 시대다. 참문명이다, 그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물질문명에 대해서 터부시하거나 그쪽을 없애야만 되고, 그런 식으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인과의 세계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인과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부정적인 인과의 경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난 경험을 내가 예를 들면 그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은 그때의 그 부정적 경험을 긍정적 경험으로 승화시켜요. 누가 봐도 부정적인데, 아, 나는 그걸 통해 성장했어. 나는 그걸 통해 배웠어.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밟고 올라가가지고 진보해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게 마음의 힘이라니까요. 현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에너지 삼아가지고 밟고 올라선다고. 예. 그러니까 없애려 하지 말고 다루려고 해야 된다. 예.